안녕하세요. 역사적인 시선 역시 호쌤입니다. 어제 올렸던 두 가지 모의고사들은 다시 한번 더 풀어보셨나요?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도 의미 있지만 복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혹시나 아직 정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오늘 영상 후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댓글로 요청하셨던 마지막 내용인데요. 바로 안전교육과 인성교육입니다. 안전교육적 맥락은 이번에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로 다뤄질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도 최근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사안과 관련하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다뤄보기 좋은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안전교육과 인성교육을 임용적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함께 간략하게 알아보고 관련 내용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힘든 거 보니 임용 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 나올 때마다 입으로 잡생각이라고 외치며 긍정의 기운 속에서 끝까지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안전교육과 인성교육 모두 교과, 비교과, 담임, 비담임 관련 없이 모든 교사가 즉각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안전교육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예방적 맥락의 문제와 상황 발생 시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방적 맥락의 문제는 담임, 교과, 비교과 교사로 나누어서 설명했는데 제가 교과이다 보니까 교과적인 시선에서 주로 답변을 구성해서 이번에는 비교과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도 포함시켜 봤습니다. 사실 교과 선생님들 간 스터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입장을 제가 파악할 수 있는데 비교과 선생님들 간 스터디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입장을 제대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담임교사 입장에서 안전교육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는 매일 조종례 시간을 활용한 안전교육, 학급 특색 활동을 활용한 안전교육, 교육활동 전 안전사항 확인 등을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가장 많이 교류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들의 자금 집합체처럼 많은 부분을 케어해야 합니다. 저도 매년 담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 속에서 말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교과로 수업에 들어가시는 선생님들 맥락에서는 교과에 맞는 안전교육 답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학, 체육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교과 자체가 다양한 실험과 몸을 이용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좀 더 구체적으로 수업 상황에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형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수업 중에 안전교육 맥락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관련 내용으로도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교과 선생님들도 안전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전공 수업과 관련된 안전교육 맥락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교 학점제 실시 이후 다양한 수업이 생겼고 비교과 선생님들께서도 해당 전공에 맞는 수업에 들어가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안전교육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비교과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학교 일상생활에서의 안전교육 맥락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복도나 특별실에서의 안전교육이 있을 것 같네요. 또 업무실에서의 안전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도 필요한데 가령 영양실, 상담실, 보건실 등 비교과 선생님들께서 일을 하시는 업무실에 관련된 안전교육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상황 발생 시 관련 문제들은 제가 절차적으로 내용을 적어봤는데 이런 절차가 무조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여 답변을 구성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상황 발견 시 상황을 안정시키고 보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작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 관련 문제는 학생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서 보건교사라고 얘기했는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상황을 안정시킨다는 맥락은 해를 입은 아이를 진정시키는 것도 맞지만 주변에서 우왕좌왕하는 학생들을 정리하고 안정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건교사나 도움을 주러 오신 교사가 사항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는 동안 경중에 따라 교감, 교장 선생님에게 보고를 하라고 작성했습니다. 안전 사항이 일어났을 때 신속한 조치가 제일 중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적절한 대응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의 관리자 선생님들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학부모님에게 사항을 전한다고 작성했는데 이 내용은 굳이 보충 설명하지 않아도 납득하시겠지만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하였고 학생의 지금 상태는 어떠한지 면밀하게 말씀드려 학부모님들을 안심시키고 들은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앞에 보고와 학부모에게 연락 어떤 것이 먼저냐고 질문하실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거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라면 학교의 관리자 선생님들에게 보고한 후에 학생에 대한 학교 조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학부모에게 연락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 정리 후에 후속 조치 및 관련 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한다고 작성했는데 이미 발생한 안전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안전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하고 학생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절차적인 부분은 이 네 가지 내용을 포함하여 유동적으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성교육도 안전교육과 똑같이 모든 교사가 해야 하며 학교 공동체가 생활교육과 관련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효과적인 생활지도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아마도 학교의 관리자 선생님들과 장학사님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내용일 겁니다. 관련 문제가 나오면 꼭 서론, 결론에 넣거나 답변에 유기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은 담임, 비담임 상황을 나눠서 정리해 봤는데요. 담임 교사들은 안전교육과 비슷하게 매일 조종내 시간을 활용한 인성교육, 학급 특색 활동 활용, 회복적 생활교육, 맥락 적극적 활용, 상담 등이라고 작성했습니다. 사실 안전교육이든 인성교육이든 생활 지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답안의 방향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맥락이 추가된 것을 기억하시고 해당 내용은 비담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후에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비담임 교사는 학교 공동체 생활교육 방향과 일치된 생활지도, 담임과 연계한 지도, 각 장소 상황에 맞는 지도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인성교육, 생활지도적 맥락은 100가지 상황에 100가지 답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선생님들께서도 질문에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해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처음 부분에 말했던 것처럼 학교 교육 공동체의 생활 교육 방향과 일치된 생활 지도라는 말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임 교사의 답변 때 말했던 회복적 생활 교육과 관련된 맥락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지만 구체적인 면을 설명하는 것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담임 교사처럼 보장된 시간이 없어서 학생들과 따로 시간을 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인성교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살펴보면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응보적 정의의 한계로 나온 대안적 정의로 공동체 간의 관계성 강화를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책임 이후에 갈등을 겪는 모든 대상의 학생이 다시 안전하게 교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의 한 방향이고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서클 활동이 있습니다. 서클 활동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하지 않더라도 다들 이해하실 테니 인성교육에 대한 설명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호셈 보고 3, 구상형 2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빠르게 보면 담임교사로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두 가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살펴봤다면 바로 요목화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목화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방안으로 조속내 시간을 활용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적었고 두 번째 방안으로 담임 교사들과 협의하여 우리 학교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작성했습니다. 다양한 쉬운 답들도 있겠지만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캠페인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인트로로 안전한 교실 속 자라나는 꿈이라고 아우트로로 교사, 학생 모두 안전한 학교라고 작성했습니다. 요모카도 봤으니 바로 시연해 보겠습니다. 구상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안전의 욕구가 충족돼야 그 상위 욕구인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을 학교 상황에 대입하여 본다면 학교가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학생들 저마다의 꿈이 생기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신문 속 상황에서 제가 만약 담임고사라면
어떻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저는 조종례 시간을 활용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안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일 조종례 시간을 활용하여 간단하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근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사례를 소개하여 학생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이와 관련된 간단한 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매일마다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년 담임 선생님들과 협의하여 안전한 우리 학교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줄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 적절한 공간마다 부착하고, 이러한 사실을 학생들과 나눠 모든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생들 중 희망자를 받아 안전한 우리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사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정리한 안내문을 만들어 적절한 공간에 비치한 등 안전한 우리 학교 캠페인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교사, 학생 모두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호셈 보고 3, 구상형 3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을 살펴보면 담임교사로서 할 수 있는 생활지도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교과 선생님들은 비교과에 맞게끔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게 현실감 있는 내용이죠. 바로 요목화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목화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방안으로는 학교 교육 목적에 대한 안내와 함께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교육한다고 작성했고, 두 번째 방안으로 교사 협의회를 열어 학교 규정에 따른 학년 생활 규정을 정리하고 게시한다고 작성했습니다. 오늘 제가 만든 답변들은 의도적으로 어려운 식으로 답변을 구성해봤습니다. 제가 말한 답변 외에 답이 될 것 같은 내용들은 꼭 댓글로 답변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과 선생님들은 문제에서 처음 말했듯이 비교과의 사항에 맞는 생활지도 방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인트로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아우트로로 지적, 마음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작성했습니다. 요목화가 끝났다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상형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교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생활지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상생하는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인성적 자질에 대한 교육이 더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지시문 속 사항에서 담임교사로서 할 수 있는 생활지도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학교 교육 목적에 대한 안내와 함께 생활지도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건강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민주시민 양성에 있고, 이러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성적 자질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을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생하는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활교육은 필수적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됨을 확실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사 협의회를 열어 학교 규정에 따른 학년 생활 규정을 정리하고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적인 면을 비롯한 전반적인 학생들의 생활 주도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 공동체가 생활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종합하여 학교의 생활 지도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의 생활지도 방향을 학년에 맞게끔 정리하고, 이 정리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게시하여 이에 따른 일률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교사들이지만 학생들의 긍정적 방향의 성장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은 같기 때문에 학교와 학년의 생활지도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에 따른 일률적인 생활지도는 학생들의 긍정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 활동에 노력하여 지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고 궁금했던 내용인 안전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까지 보셨다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끝까지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면접 시험을 치고 나오시면 제가 올린 게시글에 구상형 1, 2, 3번, 그리고 즉답형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작성하면 될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후에도 입력 후에 해야 하는 다양한 내용들과 관련된 영상들을 올리도록 할 테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꼭 이러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시험 치는 전날까지 영상을 계속 올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21일, 22일에는 중요한 출장이 있어서 하나 둘씩 준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역시 호쌤이었습니다.